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태풍이 상륙하면서 전남 남해안에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여수를 중심으로 피해를 남겼습니다. 폭우에 주택 현관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일부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수산시장 앞 도로에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시간당 60mm가량의 폭우에 하수구가 역류하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간신히 물을 빼냈지만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호수가 넘쳐갖고 우리 전방만 아니라 이쪽 전방도 물이 들어오고 냄새가 나죠. 하수구 냄새가 나고. 한 주택에서는 빗물이 현관까지 차올랐습니다. 놀란 집주인은 다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잠을 자려고 문을 한번 열어본 순간에 문을 여니까 물이가 안으로 그 벙벙이 차가지고 과거에도 한번 여기 물이 거실까지 차 올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침수 신고는 10여 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갔지만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또 광주 전남에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밤 사이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전남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최고 200mm의 강한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손준수 기자, 태풍은 지나갔는데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까? 네, 태풍 오마이스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바람은 약해졌고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또 날이 밝아지면서 이 빗줄기는 현재 좀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 기상청은 이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 11시 50분에 경남 고성으로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초 태풍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앞바다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빨라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전남 남해안을 비롯해 광주와 전남 지역은 태풍 상륙을 피했지만 밤사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광주와 나주를 비롯한 전남 7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여수 산단 139.5mm를 최고로 광양시가 93, 고흥 81.2, 고성 벌교 72, 광주 과기현 47.5mm 등입니다. 어제 하루 통제됐던 여객선은 목포항 12개 항로 20척과 고흥 2개 항로 2척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수항과 완도항은 현재까지 통제된 상황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은 지나갔지만 오늘도 광주와 전남 지역엔 50에서 150mm의 비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지역에도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 논의하기에는 바람직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시청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 등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은 유치 찬반보다 서로 격려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의 쇼핑 편의를 확보해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유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1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감염 전파가 이루어진 데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4차 대유행 속에 2학기 전면 등교로 인한 학교 감염의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2학기 등교를 시작한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상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학년 학생이 첫 확진된 뒤 학생과 교직원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이 확인된 학생은 2개 반에 걸쳐 9명, 가족 1명을 포함하면 1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학교 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등 30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1, 2학년은 다음 달 3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확진 학생들 동선에 PC방과 학원 등이 포함돼 있어 학교 밖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일선 학교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학 동안 타 지역 방문을 비롯해 가족, 지인과 접촉을 통한 숨은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 중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타 지역의 친인척과 접촉한 학생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하루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 교육부의 2학기 전원 등원 방침 속에 방역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시가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택배기사 등을 이번 민생안정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상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400억 원 안팎으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8대2의 비율로 부담하고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0% 달성을 목표로 내일부터 미등록 외국인 등 특정 여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얀센 접종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미등록 외국인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해외 출국자, 건설노동자, 유학생, 철도 항만 근로자, 의료진이 없는 섬 주민 등에게 얀센 백신 12,000명분을 접종한다며 58.3%의 접종률을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의 자생식물을 전시, 보전, 관리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가 자은도 천사뮤지엄파크에 개관했습니다.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는 전시관과 체험실, 연구실 등으로 구성됐고 복합 매체를 통해 자생식물의 이야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재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유달산 목재 문화체험장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목포시는 목재 문화체험장이 여가 활동의 편의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별 수준과 능력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목제품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의 임기를 마친 박흥석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박 전 회장이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이끌고 지역의 원로 경영자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힘을 쏟았다며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협력 사업을 위해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도입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 허가를 취득한 롯데정보통신이 사업 추진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의 조정 대상 지역 유지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상승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광주 지역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16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가 올랐고 32평 105제곱미터를 분양받을 경우 4억 5,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의 분양 가격 지수는 지난해 말 158에서 지난달에는 183으로 상승했습니다. 광주 지역 청년들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8,6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청년센터가 광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전세 보증금은 8,660만 원, 월 평균 주거 비용은 17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1,153만 원, 월 평균 주거 비용은 37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광주 명진고가 복직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명진고 교장 등이
복직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진정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이 유사 사례 적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명진고 교장과 당시 행정실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립학교 중등교사 채용 인원이 378명으로 사전 예고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전 공지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전형 자료를 보면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은 특수과목과 비교과를 포함해 22개 과목에 장애인을 포함한 3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확정된 시험 시행 계획은 오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캠페인 이른바 RE100 시민클럽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어제 각각 시민클럽 출범식을 열고 탄소 중립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RE100 시민클럽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시민들에게 인증을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입니다. 미국 아마존에 이어서 영국 등 유럽 아마존에도 전남 농산물이 진출해 조만간 제품 선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계속 확대해 오는 27일에는 유럽 아마존 판매용 제품 88,000달러어치를 상차해 유럽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아마존에는 김과 표고 분말 그리고 건어물 스낵 등 15개 제품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가 2022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광주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을 선택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올해 고교야구 21경기에 출전해 4할대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정확성과 순발력을 갖춘 내야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김도영이 팀 타선과 수비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로 기대된다며 1차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여수와 고흥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는 서해안 지역부터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미 무안관, 목포, 한평 등에 내려졌고요. 오늘 오전 중에 나머지 지역들도 차차 발효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우선 지금 비는 오늘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 일부 지역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낮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 한낮 기온 29도, 장성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곡성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8도, 영암과 강진 2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은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친 뒤에도 당분간 가을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